가장 궁금한 것은 또 뭐냐면 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합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네. 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분명히 다르고요. 또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에서는 분명히 형사상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어떤 판단이나 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히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자라는 정도의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범들의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 법원에서 구속을 취소한 게 저 수사 자체가 불법하다라고 판단한 거라면 헌재에서 증거 채택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에 한 번 출석은 했지만 모두 증언을 진술을 거부했고요. 네. 이후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에 출석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심 재판부, 형사재판부가 판단했던 어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품었던 것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인데 거기서 얻어진 실익 있는 증거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네. 또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검찰 혹은 경찰 작성 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위법성도 없기 때문에 김효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서 같은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형사 이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변론 자체를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네,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론 재개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미 변론 종결된 지 한참이 되었고 네. 이미 선고기일만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의 이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올까가 또 큰 관심인데 원래 예상은 아마 오는 금요일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변동될 가능성도 생겼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요즘의 전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상했던 것도 헌재에서 17일까지는 어떠한 재판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 중에 중요한 재판을 마무리 질 의도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고 지난 설레, 전 대통령들에 대한 설레에 비추어서 금요일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경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연기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